자, 민영배만 같아라. 서로 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아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얼굴에 써졌네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거의 본회의장에서 아침까지 계셨던 거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의원총회도 하셨고 6시에 했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입장이 새벽 무렵에 한 4시 넘어서 나왔고 그 결국에는 이제 그 몇 시간 안 돼요. 지금도 24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랬나요? 그러네. 비상계엄 쿠데타 그리고 오늘 윤석열 탄핵까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윤석열 계엄 선포했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먼저 얘기를 했고 10시 한 40분 50분쯤 됐을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 보좌진한테 전화가 왔고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이제 숙소에서? 네, 숙소에서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나왔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아이고. 어제 그래서 반칙을 좀 했습니다. 예약 택시를 잡아서 일단 태워달라. 택시가 안 잡히니까 태워달라 그랬더니 예약이라서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지금 국회를 가야 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냥 그 예약 거절을 하고 태워다 주시더라고요. 계엄 선포했다고? 네. 민영배 의원은 아시는 분이었어요?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앞에 갔더니 그때 이제 문을 봉쇄하고 있어서 그러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의원들이 텔방에 이 소통하는 방이 있거든요. 예. 그 22대 의원 소통방, 민주당 22대 의원 소통방 여기 들어가서 봤더니 시작이 됐더라고요. 국회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상황이 이제 공유가 되는데. 그럼 담 넘어가셨어? 아니면은 문 열고 가신 저는 거예요? 당연히 담 넘어갔죠. 문 열고는 중간에 잠깐 있었고. 근데 담 넘는 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담 많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이리저리 해서. 네, 많이 넘었는데. 아니, 헌법기관들이 담 넘어가는 모습이란 참. 그걸 뭐 이렇게 유튜브로 중계한 분도 있었다던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어디가 좀 경비가 허술하다.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저는 초반이죠. 초반.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된.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면 정문을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거기 경찰이 다 깔렸어요. 그래서 제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퉁이를 좀 돌았죠. 그러니까 1문에서 2문, 3문 쪽으로 모퉁이를 좀 돌았는데 거기 보니까 약간 좀 가로등이 희미하면서 거기 한 3, 40m쯤 그 경찰이 없는 안 보이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그 사장님께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내려서 근데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니까 일단 올라갈 때까지 잘 올라갔는데 낙하할 때 보니까 역시 엉성방아를 찍고 말았다니까요. 근데 저는 다치진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도 담을 넘었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일단 그 자체로 경찰들 처벌감이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못 들어가는 상황을 그러니까 봉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벌감인 거죠. 이거 엄중하게 따져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지금 그게 지금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 국가 공권력이 작동을 해서 특정 개인에게 그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단위에 있는 저 말단이든 상층부대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령 국무회의 들어가서 어제 같이 심의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면 그 동의한 사람들은 그 내란 공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취약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저항행위 혹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온갖 곳에서 불법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불법을 실시간으로 지른 거잖아요. TV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나와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 않아야 할 짓이었거든요. 그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어요. 그걸 해버리니까 나타난 거죠. 그런데 느낌은 어제는 저는 물론 이제 그렇게 담 넘어 들어가서 본회의장 가니까 한 30여 명 이렇게 이제 막 오기 시작하던 때인데 제가 비교적 좀 뭐 앞서 가는 편이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밖에서 계속 이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상계엄 군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난장판이 됐을 때 투입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어디선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누군가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느낌이.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데 뭐 막 밖에서 쿵쾅거리기도 하고 뭐가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거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대표는 헛웃음이 나왔다고 그러시던데 이게 누가 이걸 따를까? 그래서 군이나 경찰도 아마 별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할 것 같은 그리고 괜히 시민들하고 충돌을 행위라도 만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어제 뭐 사람이 많이 다치고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제를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포고령 속에 정치활동 하지 말라 해놓고 정치활동 하니까 이미 정치활동 할 걸 예상을 하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특수부대를 국회에다가 내려보내는 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그러니까 그 행위 주체들이 그 불법적인 지시를 받은 행위 주체들이 이를테면 저는 가면서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경찰한테 나를 좀 담 넘어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할까? 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것의 불법성 때문에 그거를 수행해야 될 단위에서 꼭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심 표현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군인들도 막 본회의장을 막 쳐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국회 본관에 들어온 건 사실인데 그래서 뭐 당대표실 뭐 이런 데 막 한 건 맞는데 그래서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이미 그들도 알고 있고 그분들도 그래서 이 판을 이렇게 시끄럽고 키워가서 자신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면서 군인들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에서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또 계엄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 사람 스타일로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거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경계 포인트죠. 주의해야 될 지점이 그 지점이죠 지금. 근데 이게 또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수로 끝나서 네. 저는 오히려 계엄령을 다시 내린다기보다는 이유를 바꿔서 전방에서의 국지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왔던 방식대로 내리지는 않을까라는 의심도 좀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 똑같은 명분으로 계엄령을 내리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네. 그걸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다른 명분을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 분석하는 분들이나 정치권에서의 전망은 뭔가 다른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짓을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의 5시 치국 보고회 이거 할 때 마지막 이렇게 연설 내용을 보니까 생명 존중의 생각이 없는 인간애가 없는
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런 데 대한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수단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그게 제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다.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든 어쩌든 사람이 가서 죽든 어쩌든 이런 데 대한 감이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본 게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때도 그렇게 159명이 청춘들이 별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이 어떻게 유지돼야 할 것인가,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다만 신경을 되게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생명 존중 사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인간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톱만한 이익을 위해서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을 자들이다. 그게 무서운 거지 나중에. 예, 이게 저는 제일 걸렸어요. 희생자가 나오죠 이제. 나오죠. 이번에는 틀려버렸어요. 이건 그러니까 어제 저녁은 저는 정말 천우신조. 정말 천운이다. 사실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국회가 다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정치활동이 금지가 되고 언론이 다 장악이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요즘 답답합니다 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걸 막아내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이걸 막아내네? 그리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 해제 요구를 결의를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니까 그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걸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 대목이 제일 경계 포인트 1호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좀 진행 더 시켜볼게요. 어저께 해제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네. 그 상황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 전에 그 김민석 박선원 의원들이 계엄령 주장할 때 이미 이제 국회의원들 과반만 모이면 해제시킬 수 있다더라. 요게 이제 아마 학습 효과로 저는 나와 있었다고 보고 대표도 이게 터지자마자 국회로 다 모여달라고 막 부탁하면서 이제 막 사방 털문이 막 돌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진짜로 유튜브 가짜뉴스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뭐예요? 이승만 때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를 하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법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도는 그 찌라시들을 보면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계속해서 안 받아줬다는 썰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제 국무위원 숫자가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야 민주당 등이 계엄 해제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 한 60년 꽤 오래된 판례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안 해버리면 어쩌냐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개헌법과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그건 좀 아무래도 대한민국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윤석열은 엉망이어도 대한민국 이 체제가 의원님? 그런 정도 수준 아니에요. 의원님 그런 수준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수준이라고. 그런데 어제는요 그런 것보다도 저는 옛날에 이거 등장할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군사 쿠데타 못한다.
뭐 하려고 움직이기만 하면 이것 때문에 못 한다 그랬거든요. 어제 보니까 이 위력이 정말 커요. 어제는 저는 정말 처참한 하룻밤이었지만 또 빛나는 밤이기도 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인간이 대통령이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했다. 네. 이게 너무 처참하잖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처참하잖아요. 그런데 야 그것을 용케 빠른 속도로 의원들이 결집해서 150명이 되는데 190명이 와갖고 전원 찬성으로 거기에 국민의힘도 18명이 있었거든요. 전원 찬성으로 이걸 제질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밤을 새우고 앉아 있으면서 저쪽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공고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밖에서 사실은 막 그렇죠. 헬리콥터가 이제 뭐 날고 특수부대가 뭐 특임대가 이제 쳐들어오고 곧 안에서 뭐 그 보셨죠? 중계할 때. 다 봤죠. 안에서 예, 막 아우성 치고 뭐 빨리빨리 해라 막 이러면 아니다 침착하자 하고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저지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민주당 행태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었어요. 아, 어제 저녁에. 역사에 남을 장면? 역사에 남을 장면이었죠. 야, 쿠데타를 저지했잖아요. 그런데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담을 넘고 벽을 뚫고 들어와서 밖에서 오고 있는데도 그래도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하자 없도록 하면서 그 해 나갔잖아요. 그럼 막 답답해서 막 이런 분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은 정말 역사적 장면으로 남게 됐죠. 근데 어저께 저도 핸드폰 켜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심야에 어떤 분이 방송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초반 상황이에요. 국회의원들 국회로 가면 안 된다. 체포될 수 있다.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계엄을 빨리 해제하면 체포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의 초반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예를 들어서 체포 안 당해야 되는데 딱 그 상황이 일어나니까 자 국회로 간다 해서 모든 사람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와라. 대신에 국회의원만 올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도 같이 와주세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초반이 진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초동 대치를 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을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행정을 해본 사람들만.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게 돼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 어쨌든 그게 이제 전부 다 국민적 뒷받침이 1번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아주 기민하게 정말 기동력을 끝내주게 발휘해가지고 막 별의별 수를 써서 다 들어왔잖아요. 초반에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얘기 잠깐 있었어요. 잠깐 그 텔방에서 잠깐 있었는데 모이기만 하면 되니까 어디든 모이면 거기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장 그래도 좋은 장소는 국회로 본 거죠.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있으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로 갔는데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기 전에 끝낸 거예요, 일을. 사실 난입한 거고요. 약간 을미사변 느낌 났습니다. 어제가 오늘 새벽. 그래도 본회의장까지는 들어오지 못했고 아마 그 대표들 어떻게 연행해 보려고 연금 상태로 좀 가져가 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진짜 진전 한번 시켜봐야죠. 오늘 민주당이 탄핵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도부의 판단이 있는데. 이거 탄핵 소추 아닙니다. 지도부의 판단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탄핵 버튼을 못 누르면 성공이랑 상관없이라도 우리가 욕먹는다.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탄핵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어제 저지가 1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게 이제 논의가 막 이렇게 진전이 되고 공고했다는 것이 알려진 다음에 바로 방으로 옮겨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옮겨서 저쪽 예결위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의총을 했는데 6시에 의총을 했는데 그때 15분이 발언을 했거든요. 모두 같은 말이었어요. 탄핵하자. 1번 탄핵하자. 2번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여기 대비하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주춤거리고 뭐 할 게 없죠. 뭔 대형 사고를 칠지 모르니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 놓자. 야, 진짜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적. 그런 좀 무시무시한 얘기 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어제 무시무시한 건 윤석열이죠. 접니까? 제가 어제 사실 거기 막 들어가자마자 상황을 포스팅을 했어요. 그 포스팅 내용이 제가 사진 들어오면서 찍었거든요. 저 문 옆 담장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이 느낌표 찍고 그리고 군과 경찰에 말씀드립니다. 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렸어요. 순식간에 막 이게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SNS를 주의하세요. 원내에서 SNS를 주의하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군인 밀고 들어온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잡히지 말아라 했어요. 혹시라도 포고령 위반인 거죠. 뭐 하여튼 정치행위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자제를 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상황도 오고 보셨겠지만 되게 좀 긴박한 그런 게 있었죠. 예. 내부에서는 뭐. 자 이제 탄핵 이야기 조금 더 해봐요. 부용담을. 아니 끔찍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전쟁 나면 진짜 안 이제 돼요 지금. 지금 이따 몇 시간 후에 결국에는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게 오늘 0시 넘어서 발의를 합니다. 발의. 본회의에 보고된다고 해요. 네,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발의는 됐으니까 참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6일 있다가 투표합니까? 아니요.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24시간부터 그러니까 72시간 이내에 하는 거예요. 본회의 투표를요? 네. 의결을? 네. 그럼 굉장히 빨리 하는 거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오늘 자정을 막 넘기면서 개의를 해요. 개의를 지금 정회 상태거든요. 네. 정회 상태가 뭔지 알죠? 어제 그렇죠. 그래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하고 그냥 정회 상태로 놔둔 거예요 지금. 정회 상태로 놔두고 정회로 놔둬야 됩니다. 정회 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게 보고가 되면 올자에 보고가 되면 내일 그러니까 모레죠 사실은 자정을 막 넘는 그 시점부터 24시간 지나고 나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이거네요. 계엄령 차가시기 전에 일사천리로 가자. 차가시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생각보다 정말 당혹스러운 도대체 이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물론 뭐 그전부터 사실 저희들 최고위원 선거 할 때 있잖아요. 전당대회 할 때 그 8월에부터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기 어떤 유튜브에서 저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군 출신. 윤명주?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엄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윤석열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자신을 지켜줄 게
검찰과 군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검찰과 군인데 군 쪽을 자기 사람으로 계속 갖다가 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언제 이제 김민석 의원인가 하여튼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추미애 전 그 장관님한테 하고 얘기를 잠깐 하다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딱 알고 계시던데요. 진즉부터 이 사람들은 준비해왔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뻔하게 알면서 회기 중에 그것도 그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다음에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예.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니까. 예,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 비상계엄이라는 건 아마 상상한 사람은 야야 너 계엄 일으키면 안 돼? 정도의 걱정을 했지만 진짜로 지를 거라고 생각. 아니 45년 전 얘기예요 이게. 심지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이가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닐 때 그때 전두환 모의 재판에 뭐 무기징역 선고했다고 하면서 잡힐까봐 강릉에 있는 외가로 피신 갔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계엄령 때문에 잡힐까봐. 그래서 지금 제가 진짜 궁금한 거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왜? 도대체 왜? 혹시 아시면 좀 알려줘 보세요. 왜? 네. 이제 썰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극우 유튜버를 봐서 법을 잘못 이해했다. 첫 번째. 에이, 진짜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그 사람 부인이 상당히 깊게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보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 부인이? 못하는 이거까지. 부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만나면요 뭘 또 저질러요.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술을 좋아하고 의기투합하게 되면 저는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짓도. 아니 썰들이 있다는 거지 뭐 제가 그렇다고 막정. 그런 포인트 하나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물론 국민들의 뒷받침이지만 시민들의 뒷받침이지만 민주당이 기민하게 정말 이번에 잘 움직였다 이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민주당 중에 최고였다니까요.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딱 질서를 잡고 의장도 딱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해서 하여튼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나머지 3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하지 이놈들이 이거 이제 이건데 막아야죠. 이거 막는 일 그러니까 사후 대비 이게 지금 요 지점을 잘 보면 이번 사건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지나가면 도대체 왜 이런 게 일어났을까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그럼 카드를 일부러 탄핵을 유발했다. 그러니까 저쪽에 원래 전통적인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계속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하여금 탄핵 시도를 하게 해서 탄핵을 실패하게 한 다음에 전세를 역전시켜서 민주당을 괴멸시킨다라고 하는 전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당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근데 통과돼 버리면 이제 뭐 큰일 나는 거고.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통과가 안 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변심의 변수를 좀 계산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탄핵 유도설? 그 굉장히 오래전에 돌았었잖아요. 윤석열이 왜 그 총선 전에 탄핵하려면 하십시오라고 했던 말들이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이 맨날 뭐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탄핵한다고 하니까 나를 탄핵을 시도한 다음에 실패하게 만들어서 전세를 한꺼번에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썰이 굉장히 유력하게 돌았었거든요. 저희가 탄핵연대 국회의원 모임을 윤석열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연대 그러니까 탄핵연대를 꾸린 다음에 개헌연대를 꾸린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그 탄핵 유도설 같은 전략적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르긴 모르지만 저쪽은 없어. 아, 그런 머리는 없다. 없어. 그래서 좋은 우리 머리로의 음모니까. 그렇지. 그냥 뇌피셜을 잘 하는 거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랬으면 이번에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 하고 헌재부터 정비해놓고 하겠죠.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그 당 내의 정적이 어려진 것들을 제거하면서 야당까지 같이 봐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머리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비상계엄을 이 시기에 말도 안 되게 불법적으로 걸었다는 건 그래서 이게 도박이잖아요. 매우 충동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저는 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조중동도 미국도 윤석열 편을 안 들잖아요. 아무도 안 들죠. 완전 들 수가 고립돼 없지. 있잖아요. 진짜 탄핵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야기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 자멸의 길을 스스로 걷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좀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확증 편향이었다. 확증 편향.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너무 처참하잖아요. 진짜 처참. 지금도 처참하긴 한데 그러면 정신병자 우리가 같이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님 그런 화법 쓰지 말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을 텐데 공감 먼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사실은 공감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쟤들이 바보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좀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대한민국인데. 아니 그런 자가 대통령인 걸 우리가 2년 반 넘게 봤는데 뭐 새삼스럽게 뭐. 그럼 다 우리 탓이에요 사실은. 잠깐만 이야기 좀 진행시켜 봐요. 시간 그래요, 얼마 안 그래요. 남았어. 그래요. 왜냐면은 의원님 지금 탄핵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한 8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모든 야당은 다 일치 단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제가 들은 바가 있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넘어올 표가 꽤 있다는 확신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 20명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제 18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2명이 나중에 더 왔거든요.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포스팅할 때 그것도 올려놨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죠. 실패했어요. 친일 쿠데타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저쪽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은 뭘까? 총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뭐 국회가 해산돼 가지고 뭐 총선을 다시 치를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럴 일 없을 테고. 그러면 이 정권은 무너져 가는데 그보다 더 오면 더 왔지. 덜 온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요 교섭단체 숫자를 10명 이상으로 해주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는 걸 거고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같이 자살하는 길로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섭지고 불로 뛰어든다고요 누가?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국힘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생각해서도 그럴까요? 넘어올 수밖에 없다. 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등장하는 게 탄핵도 탄핵이지만 투트로로 가야 된다. 개헌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아니 우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일단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물론 저는 그래놓고 나서 탄핵을 먼저 성사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직무에서 배제시킨 다음에 즉 권력을 어찌할 수 없도록 한 다음에 불장난 못하게 일단 해놓고 정지시켜놓고 예, 불 꺼놓고 밟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불길이 이렇게 숲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꽉 밟아놔야지 이게 다시 안 번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그런데 그때는 아마도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임기단축 개헌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냥 운 좋으면 우리가 또 열심히 치열하게 해 나가면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 그날 그러던데 오늘이네요. 의총에서 마지막 그 인사말 하면서 그러던데요. 어느 분이 자기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이 민주주의는 강하다. 국민도 강하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역사에
이 물줄기를 터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내왔다고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런 과정에서 저는 시민들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중에 유력한 게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면 되게 내년 6월 정도에 만약 대선을 치를 수 있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맞출 수 있으면 5월도 좋고 6월도 좋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7공화국 개헌 논의를 해야겠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헌법 개정도 하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헌법으로 가져가는 그런 게 올 것 같아서 저는 아마도 만약에 일단 지금은 탄핵에 일단 집중해야 된다. 탄핵 집중해놓고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때 보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보게. 탄핵이 네. 윤석열 아까 말한 그 썰대로라고 만약에 실패를 해버리면 윤석열한테 다시 날개가 달리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계엄 카드에다가 탄핵이라는 카드를 일단 던졌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상식에 기반해서 소위 말하면 200석을 채울 수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 자체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가 꺾이면서 그쪽에서 이제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는 상태. 당연히. 보수 괴멸의 시기로 오는데 이를테면 지금 현재 친윤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을 원하고 있을 수 있냐면 윤석열 임기 채우는 건 바라지 않는다. 문제는 이게 쫓겨가듯이 쫓겨가는 상황이 아니라 임기를 양보해서 개헌하는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그렇게 도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자,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얘기만 하자고요 우선. 왜냐하면 지금 이 불씨를 확실히 꺼야지. 그래서 탄핵 얘기만 하고 그러고 나면 굉장히 다양한 경로와 접근 방법이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보수가 그렇게 괴멸하면 그 보수가 괴멸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들이 해처모여를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렇죠. 해처모여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쪽에 이른바 여당 재편이 일어나면서 야당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그리고 그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렇게 자살골을 넣어준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몇 개월 전에 의원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잖아요. 국민의힘 중진을 만났더니 이제 탄핵 찬성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그 이야기 했다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다고 했는데 빨리 와버렸어 지금. 원래 이런 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와버렸어. 아 정말로 그때 와버렸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2년 반 동안 탄핵을 외쳤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몇 시간 만에? 나 보고, 이게 지금도 꿈꾸는 것 같고요. 지금 잠을 못 자서 더 그렇긴 한데, 의원님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 때부터 탄핵을 외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국회 담장 넘었더니 탄핵이 와 있어,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은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본회의 투표의 문턱을 일단 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200석. 이제 전력 투구해야죠. 오늘 내일 계속 전력 투구. 8석만 있으면 돼요. 딱 8석만. 10석 있어야 돼, 10석. 야,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구금될 수도 있고. 네. 아니 그 사이에 아니 근데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벌일지 몰라요. 근데 일단 다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한다? 그러면 그거는 즉각 아니 사실은 체포해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사실 지금 즉각 체포해야 돼요. 체포해야 될 대상이 근데 이거잖아요. 체포해야 될 사람이 없는 애들이 거지, 없어서 지금. 그런 거지. 야, 용감한 군인 하나가 윤석열 체포 딱. 안 돼. 지금 군인이 그러면 안 돼. 경찰이야겠네. 경찰이야죠. 경찰이나 검찰이 현행범으로 딱 체포를 해야죠. 자, 그럼 민주당 지금 국회에 다. 내일 한째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바로 체포할 수가 있거든요.
체포할 주체가 없는 거라서. 그렇죠, 문제니까. 지금. 그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주말까지 계속 네. 영내 또는 주변 대기죠. 저는 지금 잠깐 지금 나온 거예요. 새날이 지금 가깝게 있다 보니 가능하신 거고. 그렇죠. 네. 어제 만약에 오늘 새벽에 민주당 의총하는데 170명 꽉 다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막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만큼 엄중한 사태였던 거죠. 가장 많이 왔어요. 그동안 하여튼. 의원청에 의총. 제일 많이 모인 풀로찬.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이 이걸 막아내는 거 보고 민주당 유능한 애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민주당 한 7년 입당한 지 제가 2007년산이니까 17년 됐는데 가장 제대로 하는 걸 봤다니까요. 우리가 다수당이고 과반을 훌쩍 넘는 다수당이고 이거 역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수당이 멍청하게 이런 상황에서 대응 못 해버리면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막 여기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와라 막 담을 넘어라 저쪽으로 가자. 처음에는 어디로 모일 것인가 막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요. 와, 15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150명이 넘어야 되잖아. 146명이라고 누가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4명만 그러고 있는데 저기 국힘동도 들어오고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고 그러면서 딱 투표를 해보니까 190석이 버렇게. 야, 그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되게 감동의 도가니였겠네요. 아니요, 근데 박수를 막 쳤잖아요. 보셨겠지만 박수를 쳤는데 저렇게 한 사람도 없이 다 버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만장일치. 네. 그 시각까지 도착한 사람들 만장일치.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박수가 나서 바로 갔죠. 의총장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또 정말 진지하게 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는 일단 오늘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서 오후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검찰 탄핵 무슨 감사원장 이런 거 제끼고 바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으로 간다. 아니 근데 정말 그 답답함이 이렇게 엉뚱하게 맞죠. 풀려요? 역사라는 게 참 거예요. 정말 제가 속으로 저는 아무 말 없고 계속 가만히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역사에도 운명의 신 같은 게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운이 좀 짱짱하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짱짱하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의 그런 그 자부심 같은 게 좀 생기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국회를 가셔야 되니까 예. 우리 지지층들한테 사실은 총선 때 우리 지지층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을 원해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본인들끼리 막 의원총회 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네 막 이런 상황 안 만들고 이럴 때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서 뭉쳐라 만들어 주신 건데 자 이제 윤석열 탄핵 투표가 얼마 안 남은 거네요. 이제 8석에 걸린 운명. 자 국민들한테 지금 각오 한마디 하시고 가세요 이제. 각오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참한 밤이었고 또 빛나는 밤이기도 했는데 지난 밤이 그 기운은 오로지 나쁜 권력에 언제나 맞서 싸웠던 민주당 당원들의 힘, 에너지, 응원 이런 것 때문에 어제는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제 탄핵의 길로 탄핵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 잘했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나마 박수 좀 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시작이죠.
그럼요. 비상계엄을 막고 이제 시작이죠. 네. 우리가 이제 지지 한 2년 반 동안 당해왔던 거 이제 반격의 시작이죠. 이제서야. 그러려고 민주당 압도적 의석 만들어 드린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이 맞다 이런 거구나. 예. 이런 때 이걸 저지하는데 근데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이걸 저지하는데 자, 쓰라고 힘을 알겠습니다. 주셨구나 자,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힘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새날은 이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마음고생하신 분들 오늘은 좀 편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이 이제 계엄 시도 같은 걸 또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막아내야 되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당번서로 가랍니다. 이기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오면 좋겠죠. 예, 그렇지. 끝내놓고 왔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 탄핵이 딱 되면 그때 이제 특별 방송 한번 하든지 그럽시다. 민영배 화이팅! 화이팅!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